2024년 뜨겁네요. 네, 이 환영의 박수 제가 또 불태워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멋진 제품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지만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기회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기회가 이 깜깜한 밤에 여기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별 5개 중에 난 5개다. 손 드실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살면서 그냥 사라지는 거지 만족을 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번 사는 삶인데 만족을 하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내 집 마련의 꿈. 네, 이거 참 그렇죠. 네,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사실 저희 세대는 조금 더 유리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집값이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력하고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대출 끼고 그러면 집 한 채 정도 살 수 있는 변수가 없는 한 그럴 때였는데 지금 청년들은 아예 포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꿈이 너무나 멀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직장인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이면 얼마예요? 1200만 원. 그러면 10년이면 1억 2천. 6년 모으면 7억 2천. 그쵸? 7억 2천. 그럼 집 하나 사겠네요? 6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무모한 게임을 해야 되느냐? 또 내가 그렇게 60년을 모았다 쳐요? 그때 가서 집값이 지금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죠. 내 집 마련의 꿈. 그러나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많은 것들을 희생해요. 그게 우리나라 분들의 제1의 집 마련 재테크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고민이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았다면 내 아이는 얼마나 공부를 시켜야 될까?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 참 버거운 일 아닐까요? 예, 그래 한 아이를 온전하게 대학까지 공부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교육비까지 다 해서 3억 정도 든대요. 한 명이. 다행이네요. 우리 집인 한 명이에요. 그러시는 분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 파트너는 애가 4명이에요. 네. 그러면 3억씩이면 4명이면 12억. 아까 집값 6억 2천에서 포기했는데 7억 2천에서 포기했는데 12억. 예. 소소하게 들어가지만 정말 허리가 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나았으면 제 몫을 하게끔 출발선상이 남들하고는 똑같을 정도로는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이런 걸 다 감안한다면 자 이제 고민이 또 하나 남았습니다. 뭐예요? 나는 그럼 은퇴를 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저는 정말 슬픈 게 제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 때는요. 그때 55세 때 국민연금이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연식이 나오나요 그러면?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국민연금이 63세부터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돈은 내고 있고요. 근데 63세 되면 받는다 그러고 또 슬픈 게 소득이 많으면 안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지? 막 돈은 왜 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집 문제로 고민하고 집장만에 여러분의 모든 올인을 했다면 그다음에 또 자녀 교육에 또 모든 내 어떤 수입을 올인을 했다. 그랬더니 나는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면 난 은퇴하고 어떤 삶을 살까? 이거 참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만족도를 높일 때는 이 모든 단계, 허들이죠. 이걸 잘 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고민해 본 바로 이 은퇴 후에 어떤 삶일까를 보면 우리의 65세를 미국의 65세로 빗대어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에서 65세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대요. 사망이 몇 프로예요? 36%. 조기 사망.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조기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죠. 근데 지금 몇 세가 평균 연령이에요? 장수 시대잖아요. 100세는 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내 아이를 키우고 집장만 하는데 쓴 돈으로 다 쓰고 그다음에 남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 파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재취업 5%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년이 돼서 60세가 되던 65세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을 해요. 더 작은 소득으로. 그렇게 해도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재취업하는 퍼센트가 몇 프로예요? 5%밖에 되지 않아요. 저희 동네에는요. 정말로 손수레가 여러 번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제가 극단적인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손수레가 여러 대가 지나가요. 계속 무슨 손수레가 지나가요? 폐지 줍는 손수레가. 그 나이 또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를 줍는 그 손수레가 여럿이 지나갑니다. 근데 실제로도요.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폐지 줍는 일도 많아요. 저희 동네에 제가 이제 있을 때 빨래방에 가서 이제 빨래를 했었어요. 그때는 건조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조하려고 빨래방에 이불 빨래를 가져갔었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거기 사랑방이더라고요. 근데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집 아들이 의사래요. 저 할머니 아들이 의사래. 동네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며느리가 와서 그 엄마를 안 본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뭘로 살아야 돼요? 폐지를 줍는 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의사 아들을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후는 자식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경제 독립한 4%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귀하죠. 뭐냐면 연금 소득을 받는 사람. 네, 여러분 뭐 교직 그렇죠. 선생님이 가장 좋은 직업인 이유가 뭐예요? 연금 때문에. 군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군인 연금도 줄고 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아버지가 93세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에 4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연금이. 그때는 그렇게 셌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안 돼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물가는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금 소득을 받는 분들은 그나마 자식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내가 다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소수일 뿐이에요. 그 나머지 1%, 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1%. 내가 돈에 대한 걱정 안 하고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이 돈을 다 쓰고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몇 살까지 살면 돈 걱정을 안 할까를 안 하는 거죠. 그런 1%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65세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경제적 자유, 예,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결국 경제 독립하고 경제 자유를 얻는 이 상위 5%가 여러분의 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때는요 이 생각을 별로 못하고 그냥 현재 사는데 급급했었어요. 근데 지금 청장년층은 그러니까 청년층이죠. 30대까지 이제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처럼 살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본인 스스로가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뭐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욜로족도 나오고 아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현재를 즐기는 그런 사람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쫓아다니면서 뭔가 투기나 영끌을 해서 주택을 사거나 이런 쪽으로 막 사람들이 눈을 돌립니다. 왜? 그것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고는 저 65세 그래프에서 못 벗어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도 이 새로운 인생 꿈꾸었던 그런 저의 시절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 얘기를 드리자면요. 저는 프로그래머예요. 2세대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것도 2000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밀레니엄 벅 아시죠? 예, 해가 그러니까 21세기가 되면서 연도가 두 자리였던 게 00이 그죠?
그걸 고치지 않으면 오류가 나서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핵폭탄이 날아간다 막 뭐 우주 정거장이 뭐 떨어진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바람에 저희는 굉장히 특수를 노렸어요. 그래서 뭐 부르는 게 값인 그런 프로그래머 시절을 보냈고 묻지마 투자가 유행하는 그런 엔젤 투자도 받아봤고요. 그런 식의 그런 세월을 잘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자만 하면 돈이 펑펑 벌리던 시대였는데 저희 신랑도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래서 둘이 정말 재밌게 일을 하고 돈을 벌었어요. 그 일은 재밌었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간과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그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면서 앞에 얘기해드렸던 집을 사는 문제 해결했어요. 제가 5년 만에 집 2채를 샀거든요. 예, 굉장하죠. 예, 굉장하죠. 저희 신랑하고 둘이 돈을 벌어서 근데 제가 훨씬 많이 일을 했어요. 저희 신랑은 회사만 다녔고 저는 사이드 잡으로 프로그램도 짜주고 제가 사이드 잡으로 그때 당시에 2000년에 프로그램을 짜주면 예,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굉장하죠. 네,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랬으니까 뭐 그냥 뭐 하늘이 돌짝만 했죠.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 자녀 문제도 걱정을 안 했고 50세가 되면 은퇴할 줄 알았어요. 그 프로그래머는 50세 넘어서 일하는 거 아니야. 이랬었어요. 왜?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프로그래머 일하는 게 3D 업종이에요. 정말 뼈를 갈아 넣어야 돼요. 36시간을 한 자리에 꼬박 앉아서 프로그램을 짜요. 예,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콩팥도 망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50세 때까지만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는 이제 평생 살 거야.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그 50살까지 미친 듯이 일을 했던 거였거든요. 단기간에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 연금 자산을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한 것이 결국은 덜커덕 제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래머들의 가장 오래된 지병이 디스크예요. 허리 디스크하고 엘보거든요. 근데 저는 허리 디스크가 와서 제가 결국 그 허리 디스크 때문에 7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38살에서 45살까지 소파에만 누워 지내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7년까지. 한 2, 3년이면 이게 해결이 나서 난 다시 또 돈을 벌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제 몸에다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왜요? 제가 나야 또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제 몸이 재산인데. 그래서 다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웬걸 낫질 않아요. 그리고 수술은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이 계속 재발을 해서 병원에 계속 10년에 한 번쯤은 재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그 수술을 안 하고 버티고 7년 동안 누워 있다가 결국 난 이제 이렇게 끝나나 보다. 내가 그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심지어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신랑이 이제 대기업을 다녔는데 거기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조직의 스트레스가 프로그래머일지라도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힘들면 때려쳐. 내가 택시 운전을 해서라도 먹여 살릴게. 이랬어요. 근데 저는 택시 운전도 할 수 없는 몸이 된 거죠.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택시 운전은 하기 좋은 말로 제가 운전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럴 정도의 상태가 되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린 그런 문제들이 다 이제 허들이 못 넘는 거죠. 집도 가지고 있는 2채 다 팔아야 되고. 왜? 제가 아프니까. 집에 환자 있어 보면 그 환자한테 다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걸 다 쓰는 거예요. 왜? 나오면 벌어서 갚으면 되지. 나오면 벌어서 또 집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허들들이 다 무너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렇게 살다가 우리 식구, 우리 가족들 다 거지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난 더 이상 내가 낫고자 노력하고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간 만났어요. 제대로 된.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기회를 만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일을 16년 조금 넘었네요. 16년째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고 16년 동안 했어요. 그럼 제 나이가 나오나요? 더하기가 안 되나요? 제가 작년에 회갑이었어요. 네, 올해가 62일이네요. 그래서 제가 회갑일 정말 그 실감이 안 나요. 요새 회갑이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신기한 건 그거예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도
아픈 데가 없다는 거죠. 예,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예, 예. 제가 옛날에는 제가 회갑이에요. 그럼 박수가 나왔는데 아프지 않다 그런가? 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나 보다. 예. 저는 오늘이 제일 못생길 때입니다. 내일 더 예뻐질 거니까. 그래서 전 정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는데 건강뿐만이 아니라 아까 모든 허들이 다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40이 넘어서 50 다 돼서 뭔가 한번 꼬꾸라지잖아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그걸 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미 집 다 팔았고 마이너스 대출까지 가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심지어는 저희 아들이 와서 엄마 우리 이제 가난해진 거예요. 중학교짜리 아들이. 그럴 정도의 상황까지 갔으면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생기는 마음의 병은 뭔지 아세요?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기고 몸이 아픈데 폐지는 주스러 다닐 수 없고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건강도 회복을 했지만 중요한 건 제가 뭔가 멋진 비즈니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저는 그 후에 저희 딸에게 제가 아플 때 저희 딸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허리 아파서 그러고 할 때 얘를 데리고 어디 놀러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몸이 회복되면서 바로 저희 딸을 싱가포르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싱가포르 유학을 대학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제가 댈 수 있었던 그리고 아이들이 클 때 커서 저를 부양하는 걱정을 하지 않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기회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물론 제 건강 때문에 만나기는 했지만 제가 건강 때문에 만나서 정말 좋은 제품 먹고 건강만 챙겼다면 전 다시 프로그래머 일을 해야 돼요. 제 45살에 회복이 되면서 잠깐 고민했어요. 다시 프로그램 일을 할까?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 일을 하면 돈을 버는 건 자신 있어요. 그리고 오라는 데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에 워커홀릭이라 일에 미치면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건 잘하거든요. 제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근데 너무나 무서운 게 내가 45살에 다시 또 아프면 그때는 회복이 진짜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돈도 뭐도 이제는 한번 아파봤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그 일은 다시는 못하겠다. 그럼 내가 받은 건강 때문에 찾은 이 기회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자산소득을 제가 본 게 아니라 저는 말 그대로 제가 프로그래머라 뭔가 굉장히 고지식 인력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낳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오라는 데 있고 취업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늘 잘 나간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노동소득이었어요. 노동소득은 뭐냐면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시간당 단가가 임금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임금이 조금 더 높았던 건데 거기서 제가 자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시간을 소득으로 바꾼 거니까 제가 일을 안 하면 소득이 있어요? 없죠. 제가 아파서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그래서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여행을 가려고 보면 제가 한참 일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요. 돈은 많은데 여행 갈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고. 근데 제가 백수로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어때요? 왜 여행을 못 가요? 그때는 시간도 많아. 돈이 없어. 결국 뭐냐면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 그 번 돈을 내가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당 단가가 높아도요. 벌 수 있는 수입이 한계가 있어요. 일정합니다.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직장인.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 고용되어 있을 때 내가 월급이라는 걸 받고 그쵸? 근데 그 월급은 어때요? 내가 일한다는 전제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돈이 여러분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안겨주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파이어 해고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정적인 삶이 그냥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여러분이 3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현금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중산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장인들이 많죠. 근데 그 직장인들이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내가 돈을 벌다가 뭐냐, 아유 내가 남의 돈 벌게, 왜 내가 일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 뭐 골프장도 가고 뭐 4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장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 그러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 그래 내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서 뭘 차립니까? 고깃집을 차리고 치킨집 차리고, 그죠? 자영업자로 돌아서는 거죠. 근데 자영업자 또 어때요? 내가 가게를 여는 순간 자영업자는 월급쟁이보다 더 심각해요. 왜? 휴가가 없어. 그쵸? 내가 가게를 열고 있어야 돼. 왜? 월세는 안 열어도 나가고 열어도 나가니까. 저희 그 자영업하는 친구 장어구이집 하는 애는 1년 내내 놀아본 적이 없대요. 명절날 또 오후에는 문을 연대요. 그리고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명절 음식에 질린 사람들이 장어를 먹으러 올 것이다. 한두 명은 오겠죠. 그 정도로 월세에 대한 압박이 강하니까. 근데 이 자영업자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깃집이나 음식점만 자영업자일 것 같으세요? 네, 여기 지금 약사님 나오셔서 나는 약사님 나오셔서 화장품항에서 홀렸어요. 아까 너무 반했어. 네, 솔직히. 예. 근데 약사님이 어쨌든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사나 아니면 약사나 아니면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화면에서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약사나 그 다음에 의사나 그 다음에 사자 붙은 직업 있죠. 그럼 여러분 사자 붙은 직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노력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아이 공부시키느라고 사교육비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자 붙은 사람들도 자영업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진료를 하지 않고, 의사인데 진료를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외국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위 수입이 없어요. 페이닥터 심어놓고 간다 쳐도 그 수입이 한 달 동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시간 노동자예요. 그래서 시간 노동으로 받은 소득으로 이들은 그냥 뭐라 그래요? 조금 사자가 붙어서 레벨가 있는 것뿐이죠. 네, 그래서 노동소득은 결국은 뭐냐면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기 때문에 내 수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늘려서 더 일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노동소득인데 많은 이들이 노동소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왜 사는 게 만족스럽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왜 답이 없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득은 그럼 뭐가 있죠? 자산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거 이제 사업가 있죠. 사업가는 내가 가진 기업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기업이라는 뭔가 자산이 있던가 아니면 내가 뭐 건물 같은 게 있다면 그런 자산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잉여소득을 받는 것이 비즈니스 사업가고, 또 투자가 또 마찬가지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요새 돈 넣어놓으면 얼마 나오는지 아시죠? 재미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요새 좀 불안하니까, 금리가 불안하니까 뭔가 조금 더 금리를 많이 주는데 넣으면 조금 더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산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산 소득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뭔가 여러분 자산 가지고 계세요? 한 20억짜리 건물 있으신 분? 네. 한 10억짜리 건물 있으신 분? 요새 10억짜리 건물도 없대요. 20억짜리도 작아요. 그런데 그런 건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한 10억 정도 현금 자산이 있어서 어디 주식을 사든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자예요. 근데 그런 자산 소득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산 소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추가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개미처럼. 시간 소득자로서, 노동 소득자로서.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전 세계의 95%의 인구가 5%의 부를 나눠 먹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쪽 자산 소득은 어때? 자산 소득은 어때요? 5%의 인구가 95%의 부를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느 쪽이에요? 네.
자산소득가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불공평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자녀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는 게임도 못 해봐요. 저희 세대 때는 정말 내가 노력만 하고 조금만 성실하게 살면 자산소득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나마 또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는요? 자산소득 꿈도 못 꿔요. 그러면 부자는 따로 태어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산소득을, 그 다음에 이 자산소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기회의 방법을. 자,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 자산소득은 자산이 있어야 나오는 소득이에요.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 예, 여러분 아시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연금보험. 예, 연금보험 들어오신 거 있어요? 있어요. 아이고, 어머, 막 넘어가요? 네, 다행이네요. 네, 얼마나 되신지를 모르겠어요. 옛날에 연금은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 슬프게도요. 저는 아픈 7년 동안 그 연금 다 까먹었어요. 다 깼어요. 네,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뭐 이게 우선이지 이래서 그걸 다 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연금보험이 엄청나게 좋은 거였더라고요. 촉이 있게. 네, 다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있으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이 연금을 준비한다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된다고요? 월 30만 원씩? 네, 30년을 하셔야 된다고요. 가능하시겠어요? 예, 이 자산 소득을 만드셔야 돼. 자산을 이걸로 만드셔야 돼. 종잣돈으로. 아니면 뭐 했어요? 배당금. 예, 100억 주식을 뭐라 그래요? 10억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 소득이 나온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10억. 이게 자산이야. 10억 있으세요? 아니면 10억 정도의 주식 있으세요? 내가 눈먼 주식을 사놨더니 10억쯤 됐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5억 건물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는 5억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월 100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에 프라이빗 뱅킹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자산 가지고 막 그 불려주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뭘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아요? 뭘 스터디하냐면 내가 향후로 계속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한대요. 이거 백날 공부하면 뭐예요? 뭐가 없는데? 자산이 없는데 10억 있어야 되고 그죠? 5억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이거 맨날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의 자산소득이 없어도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내가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만드는 방법 마지막 유산화의 퓨처 빌더가 되시면 돼요. 퓨처 빌더는 유산화 사업을 제대로 진지하게 시작을 하시면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는 소득입니다. 여러분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쳐도 그런데 이 자산은 뭐냐면 인프라예요. 인프라를 가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 마케팅 시장의 인프라를 가지면 그게 자산인 거예요. 근데 그걸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발로 뛰어서 만드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걸 만드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지금 선택이 아니죠. 이거는 필수죠. 여러분 자산이 없다면 마지막 걸 선택하시는 게 당연하죠. 자, 여기 뭐 멋지게 생긴 사람이 있죠. 아시는 분이죠. 근데 폴 제인 필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백만장자는 웰리스 산업에서 나올 거래요. 왜 그러냐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요. 하루 세 끼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밥을 먹느냐. 그 더 젊고 더 건강하게 오래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웰리스 산업에서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백만장자가 나온다는 그 웰리스 산업이라면 여러분이 더 빨리 그런 자산소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웰리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웰니스는 예쁜 언니가 나왔지만 일단 첫째 1위는 뉴트리션이에요. 건강식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 뼈를 갈아 넣다 보니까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건강 때문에. 디스크로 건강 때문에 7년 암흑 같은 7년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웰니스, 결국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뉴트리션. 두 번째가 퍼스널 케어죠. 아까 좀 전에 들으셨던 화장품. 여기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근데 남자분들 화장품 관심 없으세요? 요새 제가 코로나 시대에 그 뉴스를 봤어요. 성형외과가 엄청 붐을 이루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은행에서도 이렇게 뒤에 떨어져 있게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코로나 때. 웬걸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빠글빠글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남자분들이 성형외과를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장 규모가 2위잖아요. 엄청납니다. 몇 조라고 돼 있어요? 1100조.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웰니스라는 거는 결국은 이너, 안의 건강, 그다음에 아우터, 밖의 건강 다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내 건강의 척도는 뭐다? 피부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뉴트리션 어쨌든 시장 규모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웰니스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펼친다면 이거는 자산소득을 만드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제가 이 자산소득을 이 유산화를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유산화라는 회사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란 이 박사님 한 사람의 비전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인류를 건강하게 질병의 고통 없이 삶을 멋지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분이 단지 좋은 제품만 만들었다면 정말 한 사람의 비전이라고 제가 너무 행복해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분은 뭐냐면 건강한 삶을 사는데 대신 내가 살고 있는 건강한 삶을 많은 이들에게 얘기해서 돈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또 원한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많은 그 삶을 들여다보면 싸우는 이유가 100% 뭔지 아세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 돈. 그리고 병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그렇더라고요.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만만한 게 부부잖아요. 배우자니까 짜증을 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때요? 그게 또 나에게 암을 만들어주고 더 질병에서 노출되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좋은 제품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다?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다. 그걸 이 회사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유산화라는 회사는 1974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걸 레버러터리 연구소라는 제약회사가 1974년부터 있었고요. 이때 세포를 배양해서 슈퍼바이러스인 앱스타인 웹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드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세포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세포를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진단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셨던 마이런 웨츠 박사님이 어느 순간 이제는 병에 걸린 다음에 진단하는 거는 늦는다. 이제는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회사가 1992년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이 회사는요 비타민 전문 회사이고요 세포 과학 회사입니다. 그런데 150명 이상의 자체 연구원 인원을 보유하면서 끊임없이 제품 개발에 목숨을 걸어요. 제 17년째 보고 있잖아 이 회사를요. 한결같이 이 회사는 비타민의 개발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살렸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회사에서는 뭐냐면 이 제품을 먹고 쓰는 사람들을 가족까지 생각하니까 그 가족들이 앞으로 더 이상 질병의 고통을 받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쓴 거죠. 그래서 유산화 회사는 25개국에 지금 펼쳐져 나가 있고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뉴트리션을 만드는 시상을 했고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제품 자체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선물같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몸을 개선을 시킵니다. 그런 이런 최고의 제품인 웰리스 산업에 맞는 이런 제품이 가지고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먹고 좋아졌어요. 요번에 이정우 선수 이적률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스포츠를 하는 운동을 하는 주변에 있는 애들 보면 다 그걸 꿈꾸겠지만 쉽진 않죠. 근데 이정우 선수가 우리의 공식 모델이지만 저희는 뭔가 사적인 모델료를 주고 그분을 쓴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제품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저희하고 인연을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포츠 선수들, 올림픽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상하 선수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들은 아무 제품이나 먹지 않아요. 안전하기 때문에 먹고 본인 몸이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세포과학 연구를 위해서 함께 마이크로 바이오좀 기술을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자문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물론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어요. 이때 샀어야 돼. 이 주식은. 2011년에 25달러였거든요. 사야지 하면서 그놈의 외국 계좌를 개설한다는 걸 계속 미루다가 이게 제가 ENTP거든요. 이 P의 게으름이 미루다가 결국은 유산화 주식 그때 샀어야 되는데 엄청난 거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도 이게 기회죠. 뭐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먹고 있고 기록을 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의 안전성 그 다음에 도핑까지 안전하게 저희가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회사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는 여러분이 경험이 없어도 되고요. 자격이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자산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본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점포도 필요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필요 없네요. 그럼 그쵸? 예뻐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를 보시면 아직 예뻐질 뿐이죠. 네, 키가 커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뉴트리션 기업과 악수를 하는 파트너십을 맺는 겁니다. 그 웬츠 박사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회사의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산이나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유산화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자산 소득 만들어내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이 회사는 연구개발 여러분이 해요? 회사가 해요. 목숨 걸고 해요. 150명이 정말 그것도 그냥 150명의 인프라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 포스닥 박사들이에요. 엄청난 그 분야에. 그 다음에 제품 생산 여러분이 하세요? FDA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어쩌면 GMP 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생산 시설에서 제품 생산을 해줍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제품 포장에 한글이 써 있는데 이거 한국에서 생산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얘기했죠. 포장지를 미국에서 만들면 한국말로 못 만드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은 다 비닐로 실링이 돼 있어요. 감싸 있죠. 함부로 뜯지 않게. 소비하는 사람이 직접 뜯을 수 있게 그렇게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생산도 회사가 해주죠. 마케팅 여러분 뭔가 이정우 선수가 나와서 가끔 보여주고 하는 거 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농구 팀이나 야구 할 때 가끔 보이죠 유산화. 그 여러분이 직접 가서 붙이나요? 돈 내고 쓰세요? 아니에요. 마케팅도 회사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주문 배송 신경 안 쓰시죠? 저희 파트너가 베트남에 있는데 베트남 아직 유산화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산화가 들어가지 않아서 주문 배송 누가 해요? 그분들이 해요. 택시 타고 딜리버리예요. 그러니까 유산화 제품 값에 플러스 비행기 값 플러스 뭐가 든다고요? 택시값. 그 정도로.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에서 하시는 분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문 배송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쵸? 뭐만 하면 돼요. 수익 분배 받고 그쵸? 공유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 회사의 유산화 회사의 매출액의 35%를 수익 받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된다고요? 돈 받고 공유. 나머진 다 누가 해요? 안 할 이유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화만의 탄탄한 수익 구조를 얘기해 드릴게요. 예, 이 수익 구조를 하나하나씩 얘기해 드리자면 동일 비율의 동일한 커미션이에요. 그래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똑같은 비율이에요. 뭐예요? 20%의 고수익률 후원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원스타 다이아몬드인데 저도 20%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올라오셨던 우리 강의해 주신 네, 이규재 골드님도 20%고요. 지금 막 사인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도 2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공정하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뭔가 먼저 시작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한테 조금 주고 이런 불합리한 공정하지 못한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유산화의 장점은 똑같은 비율로 수익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형 마케팅이라서요. 저희는 마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마감 이러면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영업조직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업조직에 계신 분들은 뭔가 목표치를 정하고 그걸 달성하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 한 달에 한 번씩 마감을 하게 되면 집에 안 보내. 그래서 불편한 마감이 있어요. 근데 유산화는 내가 한 것이 다음 주로 2월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뭔가 불필요한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 주문 기반의 연금 소득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자산 소득 얘기하셨죠? 자산 소득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계속 수입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나이 들어서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수입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는 어떤 내 하브라인의 파트너하고 같이 하는 윈윈할 수 있는 연금 소득을 함께하는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숫자로 풀어보자면 너무 쉬워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나를 비롯해서요. 여러분 주변에 김씨 누가 있죠? 김씨.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에 돌 던지면 김씨 아니면 이씨라는데 김씨 누가 있지? 떠올려 보세요. 왜? 최고의 제품을 쓰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김씨 누가 있을까? 김씨.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이씨 누가 있을까? 저도 떠오르는 사람 있네요. 네, 네. 김씨는 왜 우리 신랑밖에 안 떠오르고 이씨는 떠오르네요. 그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저처럼 건강해지는 쪽으로 제품 소비를 그다음에 자기가 쓰고 있는 화장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화장품이 엄청 비싸요. 제가 아는 분은 면세점에 딸이 근무하는데 영양크림 하나가 60만 원이 넘는데요. 네. 그리고 거기는 명품관에만 있대요. 근데도 손님들이 온대요.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브랜드만 바꿔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만 써보고 한 달만 섭취를 해보세요. 다름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쓰고 구매해서 섭취하게 돼 있어요. 왜? 제품이 좋으니까 최고의 제품이니까. 그래서 김이라는 분이 제가 아는 그 김이 네, 박 씨나 강 씨를 너도 이거 제품 한번 바꿔 써봐. 너무 괜찮아. 라고 소개하게 된다면 김 씨나 박 씨를 통해서 어때요? 200점씩 또 올라와서 내가 쓰는 200점과 그들이 쓰는 200점을 더해서 600점이 400점이 그렇죠? 그리고 김 씨가 쓰는 200점까지 600점이 저한테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큰 소득이 계속 보태서 올라옵니다. 예, 200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한 달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따져보세요. 홍삼 있고요. 여러분이 무슨 유산균 먹고요. 그 다음에 요새 비타민 D 먹어야 된대. 그리고 남성분들은 또 팔메토도 먹어야 된대. 그리고 그래 그 우루사도 먹어야 된대. 뭐 간영양제. 요새 또 눈영양제가 뜨죠. 네, 그 다음에 또 요새 또 뜨는 게 뭔지 아세요? 뇌영양제도 떠요. 막 그런 거 다 사서 모은 거 가서 더하기 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여러분은 이미 쓰고 있어요.
화장품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그 50만 원 정도 되는 그 비용을 이 제품, 최고의 제품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기만 해도 점수가 이렇게 더해져서 그 점수가 자 양쪽에 250포인트씩이 되게 되면 쉐어라는 직급인데 주간으로 저희는 주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급 받아보신 적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만 나오는 주급. 네, 연말에 돈 실컷 쓰고요. 연휴가 꽤 길죠. 돈 실컷 쓰고요. 이번 주에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돈이 또 나왔어요. 네, 주마다 돈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주간 소득이 57,500원인데 월간 소득으로는 23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양쪽으로 200포인트, 200점씩 쓰는 사람이 늘어나서 2명씩 늘어났죠. 그래서 500포인트가 양쪽에 생긴다면 그러면 11만 5천 원에 46만 원의 월 소득을 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자산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제일 쉬운 내가 돈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다? 퓨처 빌더가 되는 거다. 근데 그 퓨처 빌더는 양쪽에 1000점씩이 되는 거예요. 1000점씩. 그렇게 해서 김, 박, 강이 쓰고 있는 제품들이 쭉 늘어나면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벌어요? 92만 원.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돈 넣은 거 있어요? 자산소득. 한 달에 1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억. 네, 10억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주식 10억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거 없죠. 여러분이 들어간 돈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제품을 쓰고 바르고 섭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1000포인트 퓨처 필더가 됐을 때 여러분은 한 달에 100만 원 소득을 계속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린 자산소득, 쉬운 자산소득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2000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소득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각종 파티에 초대가 되는 이런 쿠폰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부수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점점 늘어나는데 나 혼자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최고의 제품을 먹고 쓴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광고를 했습니다. 너 그거 알아? 예, 그거 먹었더니 우리 애가 아토피가 나왔는데 너 그거 먹어봤어? 너희 집에는 천식이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마들 사이에서 구정 광고로 널리 퍼져나간 게 이 회사 제품이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살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구정 광고에 의해서 이런 점수가 계속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에 재구매로 인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5,000 점수가 합쳐져서 5,000이 되면 이걸 맥스아웃이라 그래서 꽉 찼다 그래요. 근데 대신 맥스아웃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 리더십 보너스의 3%를 내가 보너스로 받습니다. 이 보너스가 커요. 그러니까 아까 20%의 수당 외에 보너스를 또 많이 받아요. 오토십 보너스라 그래서 내가 250불의 달러를 더 받습니다. 네, 이런 보너스. 그다음에 추가 센터라 해서 내 가게가 또 생겨요. 이런 혜택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맥스아웃이 계속되면 가게가 계속 늘어나죠. 이 맥스아웃 개수에 따라 또 추가 센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추가 센터는 어쨌든 내 밑에 어느 라인에든 이렇게 설치해서 내가 거기서 다시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가게가 생기면 생길수록 가게 한 개 생길 때마다 1억씩 내 연봉이 올라가요. 그렇게 생겨서 그 가게를 또 채우기 시작하면 근데 이것을 여러분 최고의 제품의 파트너십으로 그냥 알리기만 하시면 돼요. 아까 그랬죠? 수당을 받고 35%를 수익률을 받고 어때요? 공유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맥스아웃이 한 개 됐을 때 소득이 어때요? 네, 보너스랑 다 합쳐서 652만 원의 월간 소득이 나와서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1,384만 원.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자,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뭐만 안 올라요? 월급만 안 올라요.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내 수익률만 낮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1년 안에 내가 만약에 연봉 협상을 다시 한들 여러분 1,000만 원씩 올릴 수 있어요? 내 특별히 회사의 코어 기술을 핵심 기술을 내가 쥐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연봉을 1년에 1억씩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점프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투자금 없이 자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득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매년 유산화가 보내주는 공짜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짜 여행이요 너무 좋아요. 왜? 내가 설계해서 내가 저 식구들하고 여행을 가면요 내가 뒤치다거리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신랑도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신랑도 피거든요. 근데 저는 피인데 우리 신랑보다 엄마라는 이유 하나로 제가 계획을 다 짜요. 그리고 제가 뒤치다거리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보내준 여행을 가잖아요. 제가 접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은요 밥도 안 먹고 저희가 식사할 때 뒤에 서 있어요. 불편하신 건 없나 해서. 네,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최고로 누리는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뭘까요? 쉽습니다. 여러분은 4주마다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금액으로는 200이래. 큰일 나겠다. 매월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돼요. 바꿔 쓰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돈 투자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다 돈을 더 넣으실 이유도 없어요. 다만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쓴 그 제품이 여러분을 만족시키면 그냥 공유만 해주시면 돼요. 요새 유튜브가 엄청 뜨죠. 예, 유튜브 콘텐츠로 해서 돈 버는 거 엄청나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뭐냐면 말이 돼? 그렇죠. 콘텐츠 하나 만들면 막 몇억 뷰씩 떠서 돈을 받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자산 가치를 이제 이걸로 누리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찍은 영상을 URL을 주든 그다음에 많이 노출을 시켜서 알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최고의 제품을 많이 알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여러분 파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그들의 소비 패턴을 바꿔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저도 아직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이 세 가지가 필수래요. 뭐예요? 그림으로 그렸지만 건강, 또 시간, 그 다음에 돈. 네. 근데 제가 그 전에도 건강과 돈은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회갑을 찍으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시간. 네,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바치는 일을 안 하셔도 돼요. 결국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예, 여자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청소 꼭 제가 해야 돼요? 저 진짜 청소 못하거든요. 정리정돈도 못해요. 제가 부엌일 못해요. 부엌일 제가 꼭 해야 돼요. 네, 어느 순간 남편이 해요. 근데 남편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끼셔야 될 건 이제 돈이 아니라 뭐다? 시간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몸도 아끼고요. 시간도 아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 자산 소득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계속 마르지 않는 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워렌 버핏이 말했어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죠. 아까 몇 프로처럼 살고 싶다고요? 1%? 야, 이제 1%로 갔어요. 5%도 아니고 65세가 되면 여러분은 1%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유산하라는 비행기. 그것도 안전하고 여러분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 비행기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